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는 해외 투자로 글로벌 부동산 부자가 되었다라는 책입니다. 박미지음 중앙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부동산 투자자로 활동하고 계시는 가수 박미 씨의 40년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이 담긴 실전 투자 지침서입니다. 40년에 걸친 국내외 부동산 투자 내공이 담겨 있는데요. 그 과정을 읽으면서 그 어떤 부도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 중에서도 20여 년 동안 직접 발로 뛰며 체득한 해외 부동산 투자 노하우를 당시 매입한 금액까지 공개해 주셔서 해외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는 꼭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 비자 발급, 해외 투자 전 알아야 할 기본 상식, 관련 용어, 한국과 다른 미국의 주거 형태, 뉴욕, LA, 마이애미, 하와이 등 지역별 정보,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와 세금에 대한 내용까지 해외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궁금해할 내용과 꼭 필요한 정보를 수록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저자 스스로 체득한 부동산 투자 노하우를 알려주셨는데요. 저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1장 해외로 눈 돌리는 강남 부자들, 2장 국내 부동산 시장의 한계 뛰어넘기, 3장 글로벌 부자들의 부동산 투자 공식, 4장 해외 투자, 국내 투자와 기본은 같다, 5장 당신도 뉴욕 맨해튼의 집주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 장이 끝날 때마다 박미의 부동산 투자 노트 이 코너를 통해서 세심한 꿀팁까지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1980년 첫 투자를 시작으로 40년 중 20년은 국내 부동산 투자에 집중했고 그 이후에는 해외 쪽으로 시야를 확장해서 20년 넘게 해외 부동산 투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살 집을 찾고 자신의 사업을 일구기 위해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지속하기 위해 미국의 뉴욕, LA, 마이애미, 하와이, 캐나다의 밴쿠버, 토론토, 퀘벡 등을 정말 말 그대로 쉼 없이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은 전문가의 말보다 일단 내가 직접 현장에 가서 정보를 얻은 후에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디서든 전문가의 말은 참고만 할 뿐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문가가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는 않기 때문에요. 내 인생은 나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투자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나만의 확고한 투자의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쓰셨는데요. 기억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자들의 부동산 동선을 살펴야 하는데요. 부자들도 나름대로 발품을 판다고 합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서 부가 굴러 들어오는 것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죠. 발품을 팔라는 것은 무작정 많이 돌아다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보면서 다니느냐인데요. 부동산 부자들이 산다는 곳에 가서 그들의 동선과 주변 환경을 살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동네 사람들 수준은 어떠한지, 지역과 부동산의 가치가 어느 정도까지 오를 수 있는지를 한번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종잣돈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그래야 투자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종잣돈이 준비되면 직접 현장에 나가서 관심 지역을 직접 돌아보면서 차근차근 밑그림을 그려나가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반드시 스스로 해야 합니다.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실제 거래를 위해 이루어지는 중요한 과정을 누군가에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 정보 수집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스스로 살펴보고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정보 수집과 이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현장에 있는 브로커와 상의하고 인터넷으로 꼼꼼히 더블 체크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또한 통계 자료를 보여주면서 어느 곳이 오를 것인지 예측하는 전문가들의 말은 절대로 믿지 말라고 하네요. 그들이 하는 말은 현장이 아닌 책상에서 통계 자료나 기사를 들여다보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절대로 믿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푼돈과 목돈을 구분하라.
돈에도 종류가 있고 그 종류에 맞게 투자를 하거나 써야 할 분야가 나뉜다고 합니다. 우선 푼돈과 목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푼돈은 악착같이 모으는 과정을 거치는 돈을 의미하고 목돈은 사업이나 부동산 투자처럼 규모가 큰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큰 돈을 말합니다. 저자는 평소 푼돈을 정말 아끼는 편이라고 하는데요. 치사할 정도로 따지고 깎을 수 있으면 반드시 깎는다고 합니다. 영수증도 꼭 챙기고요. 이런 점은 어릴 적부터 몸에 밴 근검 절약과 또 푼돈으로 목돈을 만들어 본 개미 근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1,000만 원을 모으기 위해 방송국까지 걸어 다녔고 5천만 원을 모으기 위해 가장 저렴했던 10년 된 포니를 타고 다녔고요. 1억 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안 쓰고 안 먹고 5천 원짜리 옷을 입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렇게 3년 만에 1억 원을 모았고요. 악착 같은 인내심과 지독한 근검 절약이 결국 목돈을 만들었고요. 이런 과정이 부를 키워 주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1년 단위로 3년, 5년, 10년의 자금 계획을 짜고 계속해서 큰 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푼돈은 이처럼 목돈을 만들어주는 기초가 되는데요. 푼돈을 아끼고 절약하면 자세와 생각부터 바뀌면서 부자로 갈 수 있는 길이 보인다고 합니다. 제가 이 글을 읽고 하나의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오래전에 TV 방송국에서 미국에 계신 박미 씨의 생활을 취재해서 방송한 것을 봤었는데요. 그때 커피를 다 마시고 난 테이크아웃 컵을 책상 위에 쌓아서 이렇게 모아두었습니다. 그렇게 쌓아둔 테이크아웃 컵을 커피 한 잔과 교환하신다는 것을 봤었거든요. 그때 참 인상적으로 제가 봤었는데요. 부자는 이처럼 푼돈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돈 되는 아파트의 조건. 돈이 되는 아파트를 고르는 노하우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관찰하라. 부동산을 구입하든 전세를 들어가든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반드시 주변 환경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어떤 상권을 끼고 있는지, 교통 환경은 잘 갖춰져 있는지, 문화시설은 얼마나 다양한지, 학구는 잘 형성되어 있는지 등을 관찰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주차장이 화려한 곳을 공략하라. 주차장이 화려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심미적으로 잘 꾸며진 곳을 의미하는데요. 호텔이나 브랜드 백화점에 딸린 주차장처럼 디자인에도 많은 신경을 쓴 곳이라면 건물이나 내부 시설이나 보안 시설의 수준도 상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차장이 잘 갖춰져 있고 기타 시설도 함께 완벽한 아파트라면 어느 정도 수준을 두루 갖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일 확률이 높고요. 따라서 가격도 쉽게 떨어지지 않고 향후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외곽 지역의 신도시보다 도심 안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나 빌라를 노려라. 만약 내가 살 집이라면 위치가 도심이 아니더라도 불편을 감수할 수 있겠지만 임대를 줄 수도 있는 집이라면 그 위치는 무엇보다 중요한 선택의 조건이 됩니다. 이왕이면 외곽보다는 중심부에 있는 아파트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자신이 투자하려는 지역의 대표적인 랜드마크 단지를 매매하는 데 부담이 된다면 바로 옆에 있는 작은 단지의 아파트를 노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비록 단지는 크지 않지만 주변 시세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덩달아 가격이 오르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부동산 투자 타이밍을 체득해야 하는데요. 부동산 주변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도 직접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해두면 부동산 중개업자와 거래를 할 때에도 가격을 역으로 제시할 수 있는 무기가 됩니다. 그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그 지역에 대해 고민을 하고 주변 환경을 계속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투자를 했을 때 분명히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하고요. 부동산 최초 분양가를 반드시 확인하고 현재의 가격과 비교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철저하게 따르면서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인내심도 필요합니다. 또 유태인을 세계 최고 부자로 만든 부의 법칙에 대해서도 정리해 주셨는데요. 유태인들이 어떻게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은행의 돈을 잘 이용하면서 신용을 100%로 쌓는다. 둘째, 가족을 중요시하며 가족들과 함께 사업을 운영해 함께 부를 쌓는다. 셋째, 대부분의 상인들이 자기 건물에서 사업을 하면서 부동산 임대 수입 외에도 많은 돈을 벌어들인다. 넷째, 공휴일을 철저히 지키고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다섯째, 인맥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으면 그들과 함께 더 큰 부동산을 거래하는 파트너가 되어 부를 늘려간다. 여섯째, 개인 사업보다 기업화된 회사 시스템을 선호하고 정부와 은행에 자신의 사업을 오픈해 각종 세금 문제에 도움을 얻는다. 일곱째, 부동산을 투자할 때 기다릴 줄 안다. 저자의 부동산 투자 노하우 10가지가 있는데요.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동산을 살 때 반드시 팔 때를 고려하라. 부동산을 구입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무엇보다 팔 때에 가치가 있을지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둘째, 위치와 관리 상태가 좋은 부동산을 선택하라. 좋은 위치에 있는 부동산은 경기에 상관없이 꾸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매매가 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큰 이변이 없다면 부동산 자체의 가치도 꾸준히 올라가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셋째, 최초 분양가를 반드시 확인하라. 가장 이상적인 부동산 투자의 방법은 좋은 위치에 있는 부동산을 최초의 분양가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단, 최초의 분양가에서 지나치게 많이 오른 부동산은 또다시 그만큼의 가격이 오르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넷째, 다음 투자자가 가져갈 수 있는 몫을 남겨둬라. 현실적인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면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결국 손해를 보지 않는 투자 방식입니다. 다섯째, 부동산 중개업자를 잘 활용하라. 믿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한데요. 공인중개사와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부동산 투자 성공에 있어서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여섯째, 금리와 경기 변동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라. 부동산 경기와 금리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부동산 경기가 정부의 정책에 따라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경제 뉴스뿐만이 아니라 정치 뉴스에도 눈을 떼지 말아야 합니다. 일곱째, 인터넷 사이트를 맹신하지 마라. 주말을 이용해 부동산을 보러 다닐 수도 있고요. 인터넷이나 앱을 활용해서 부동산 정보를 얻기만 한다면 언제 어디서든 거래에 뛰어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자신이 직접 눈으로 부동산을 확인하지 못하는 인터넷이나 앱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여덟째, 구매 의사가 있다면 몇 번이든 해당 지역을 찾아가라.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실패하지 않는 가장 단순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자신이 사려고 마음먹은 매물이 있다면 몇 번이고 직접 찾아가서 두 눈으로 부동산과 주변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홉째, 이것이라고 판단되면 절대 가격을 깎지 마라. 만약 정말 마음에 드는 부동산을 찾았다면 주인과 거래를 할 때 어설프게 깎으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이 제시하는 가격이나 조건을 우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일단 정말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다면 이것저것 재지 말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째, 부동산의 황금성을 염두에 두어라. 부동산은 펀드나 주식처럼 팔고 싶다고 해서 언제든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통해 일정한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잘 판단해서 부동산을 관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부를 형성해 가는 과정에는 지식뿐만이 아니라 열정, 집념, 의지력, 끈기, 자본, 건강, 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하여 거대한 부가 탄생합니다. 부동산과 돈에 관해서 솔직하게 들려주고 있는 책인데요. 돈을 벌고 싶다면 공부하고 노력해서 투자하라고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